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네, 저번 영상부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카메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살짝 어색하긴 합니다만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바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문제가 나타나고요, 장애물이 나타나고 뭔가 나를 이렇게 발을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현실을 우리는 나를 평가하고 나를 검증하고 나를 뭔가 걸러내는 어떤 무언가로 현실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에 있어서 시작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트랜스서핑 관점에서는요, 현실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채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뭘까? 단지 가능태의 집합이에요. 가능태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100만 개가 있고 수천만 개, 좌표 평면상에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반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응만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내가 주변에서 가고 있는데 뭔가 나를 새치게 한다거나 뭔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깨로 치고 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뜸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가끔 발견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진 않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크게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동 반응이고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반응을 선택하는 바로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선택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현실은 사건이 아니라 반응을 유도하는 장면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현실은 사건이 아니라 반응을 유도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그냥 뭐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끼어드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뭐 큰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다 넘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 별거 아닌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건 사건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현실이 뭘까요? 바로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가능태의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 상태와 공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중거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실은 내 이중거울을 표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내 진짜 상태와 공명하는 장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즉 현실은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맞는 장면을 딱 맞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은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맞는 장면을 여러분 눈앞에 쫙 펼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은 테스트처럼 느껴지고요, 어떤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럽다고 네 라고 답하신 분들도 100%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한 70%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는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공명하는 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은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체크하시고 이걸 첫 번째로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반복되는 반응을 합니다. 반복되는 반응. 반복되는 반응은 의식적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반응. 우리는 반응한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머리에 이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의식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어.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딱 하나예요. 의식이 선택하기 전에 이미 가능태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즉 트랜스서핑적으로 보면 반응은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가능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반응은요. 네. 그래서 과거 경험, 자기 이미지, 감정 기억이 어떻게 버튼처럼 눌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선택하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특정 라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그 가능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또 왔다. 또 이 장면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떤 반응을 할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현실을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싶으세요? 이제부터 한번 선택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 불가능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 불가능 상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택 불가능 상태는 뭐냐면 바로 중요도가 높아질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중요성. 꼭 제가 영상에서 한 번은 꼭 언급하고 가는 바로 중요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중요성은요, 바로 반응을 자동화시킵니다. 테스트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꼭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 순간 바로 중요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중요성이 올라가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의식이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중요성이 올라가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중요성이 올라가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해놨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중요성이 확 올라가면 이거 계획 다 필요 없어. 그냥 감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동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트랜스서핑에서는요. 균형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중요성은요. 현실을 왜곡시키고요. 나를 반응형 존재로 인식시킵니다. 반응형 존재.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반응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중요성 과다가 밀어넣은 가능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한 번, 두 번 가지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가는 과정 내내 점검을 하시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요성이에요. 네, 여러분 중요성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이게 강조를 드려도 여러분이 금방 또 중요성에 빠지고요. 중요성에 또 빠집니다. 이게 늪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성 관리하는 방법도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트랜스서핑적으로 어떤 문제에 빠졌다, 내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바로 중요성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100%, 거의 90%, 100%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그렇다면 이 중요성의 주제와 이어서 이걸 어떻게 알아채느냐,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반응을 멈추는 것이고요. 반응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깨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음이 뭘까요? 깨어 있다.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제 영상 보고 있죠? 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권을 가진 위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권을 가지고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깨어 있다가 이 영상 끄면 바로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선택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상태로 내가 인식하면서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음은요, 사실은 감정 억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음을 감정을 안 느끼는 상태, 뭔가 트랜서핑을 하면 중요성이 항상 낮은 것 같고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연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뭐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물론 반은 맞습니다만 거의 그것에 핀트를 맞추면은 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제가 왜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자동 반응으로 이상한 가능태에, 자동 반응으로 프로그래밍된 가능태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반응이 올 때 확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운전할 때 누가 옆에서 이상하게 끼어들면 바로 화냅니다.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에게 이상하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화를 내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억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또 무조건 화도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자동 반응으로 화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화를 안 낼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잊고 화를 내는 거랑 자동 반응으로 화를 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감정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중요성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나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선택권이 바로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은요, 제거 대상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재료다.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반응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재료다. 재료, 이게 소금 설탕처럼 재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 위에 다른 가능태를 얹을 수가 있어요. 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랜서핑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반응이 선택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바로 네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감정이 올라와도 불안이 느껴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태에서 이 반응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태를 선택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능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5번째고요. 5번째 짧죠. 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실은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을 기다릴 뿐입니다. 나에게 정답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시험을 보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 장면에서 너는 어떤 가능태를 선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을 무슨 고난에 빠뜨리고 장애물로 밀어넣고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러분은 돌봐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에서 너는 어떤 가능태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반응은 자동이지만 선택은 의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이 흔들리는 느낌인지 인생이 흘러가는 느낌인지를 갈라놓는 중요한 이 판별점, 변곡점이 됩니다.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반응 속에서도 선택권을 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캠 앞에 나서는 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살짝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계속 적응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일 상담이 이메일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온 가셔서 더보기로 메일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돌봐주고 있다. 세상은 나를 돌봐주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